네, 앞서 전화 연결할 때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이 좀 이게 답을 좀 짧게 해주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게 실수 자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명백한 실수였다면 이거에 대한 부당이다. 우리가 왜 송금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을 경우 과연 이게 누구 돈이라는 문제, 뭐 이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런 조치가 미리미리 좀 준비되어 있었다면은 이게 문제가 한맥이라는 개인 사태보다도 한맥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 또 우리 지금 고용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옆에서 보기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좋은 결과와 좋은 식으로 일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네요. 예,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의 박문하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여타 주요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난 한 주간 좀 짱짱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런 하락세가 좀 차별적인 하락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것들이 리카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만 하락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하락했죠. 근데 한 주간 성과만 보면 미국 S&P 500 지수는 1.38%, 뭐 역사적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67% 비교적 강세를 보였고요. 독일도 0.75%, 영국도 0.7%, 뭐 선진 진영은 물론 좋았고, 또 우리나라랑 가장 가깝다라는 그 대만 가권 지수 0.84%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머징 그 남미 쪽의 이머징 지수의 대표적인 멕시코도 0.8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머징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을 보면 선진국에는 24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됐고요. 신흥국에도 15억 3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신흥국 측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더더욱 우리나라만 하락한 뭔가가 좀 중요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를테면 뭐 보이지 않는 뭔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악재가 있다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폭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율은 1020원 선에서 매우 안정적이었고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치 기준으로 해서 2.6%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이익 모멘텀이 약해져서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 발표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5개월째 1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국 33개국 중에서 12위권이니까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나라 중에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의 기업 이익이 우리나라보다 튼튼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겠죠. 결국 지난주 우리나라만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뭔가 딱히 도드라질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악재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차별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는 이제 뭐 이라크 사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전에 유가가 한때 150달러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유가 급등이 오히려 유가 급락을 조만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로 진짜 유가는 40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신있게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참다 못한 소비자의 외면 때문이었죠. 유가 상승을 견디다 못한 소비자들이 석유 보일러를 버리고 일종의 나무 부스러긴 이 펠릿을 쓰는 보일러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이처럼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는 예는 그 이전에 1차, 2차 오일 쇼크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오페크에서도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페크에서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거의 에너지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최근에는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급등은 오히려 석유 사용자를 셰일가스나 오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실제로 지난 6월 11일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열렸던 오페크 석유 장관 회의에서는
오페크 회원국들은 현재 수준에서 유가가 더 급등하면 수요가 붕괴되고 유가가 급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 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때 오페크에서 제시했던 적정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였죠. 뭐 그 정도 유가 수준이라면 그다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안 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라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그럼 일본도 하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라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악재는 이미 아닙니다. 미국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라크 때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만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질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시황이 되겠죠. 시황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냥 보고 읽어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다 품격을 갖춘 시황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매도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단지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일정한 물량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매도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로 환차익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환차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 매수와 더불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일정 수준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외국인들은 대략 3만 개 이상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필요하고 이 정도 규모를 늘 유지해 왔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동시만기를 전후해서 전개된 외국인들의 스프레드 동향을 보면 고작 5,300계약의 매도 롤오버를 했다라는 것이죠. 3만 개 이상의 매도 포지션이 필요한데 말이죠. 5,000개라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지난주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하락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외국인들은 왜 굳이 매도 롤오버를 하지 않고 신규 매도를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들은 마침 삼성전자의 하락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에 모 언론사로부터 지주회사 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보도를 냈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오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정말 계속 하락만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당연히 현물 가치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고 갑작스러운 현물 가치 하락은 선물 시장을 고평가로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외국인들은 이 기사가 릴리스될 것을 미리 알고 굳이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은 스프레드 가격에서 무리하게 롤오버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선물이 충분히 고평가되는 시기를 노려서 필요한 물량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신규 매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부분에 대한 확보 차원이고 시장을 굳이 나쁘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아무런 악재 없이 수급적으로 하락했다면 그다지 겁을 먹고 시장에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박문환 해석께서 말씀하신 그 3만 계약,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얼추 3만 계약 정도의 이제 매도 계약이 좀 채워져 있습니까? 2만 8천 개가 필요했는데 3만 개를 채웠으니까 조금 오버해서 채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외국인들 매도 선물 매도 포지션 구하고자 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은 다 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 여건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앞서 지적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좀 사냥해야 되겠다 했던 그 시황과는 여전히 유효한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인데요. 중국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6월 말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악재 몇 가지가 피크아웃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